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5% 하락했고 나스닥은 0.3% 하락합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장중에 상당히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해외 미니 선물이 급등하네요. 0.75%. 어제도 해외 선물이 약간 상승했었는데 주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사실 야간 선물은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흐름인데요. 어쨌든 국내장은 미국과 좀 다른 흐름이 나올 때가 또 됐죠. 지난번에 위클리 만기 때 문화랑 흔들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의 하락은 아시겠지만 관세입니다. 관세의 충격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서 25%,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10%, 이번에 20%였고 추가 20%로 더 하는 상황으로 시작이 됐죠. 여기에 중국도, 멕시코도, 캐나다도 뭐 반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고는 전력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 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메랑이 결국 미국으로 넘어갈 거다. 다시 돌아갈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소비의 인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국 제품이 해외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판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반감으로 소비자 보이콧에 직면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급락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처음이라 시장의 영향력이 좀 관세가 있고요. 또 나중에 관세의 문제가 결국 미국으로도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만큼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가 1.5% 하락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3.9%, JP모건이 3.9%, 비자카드가 2.65%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같은 금융계통에 있는 웰스파고도 4.8%, 모건스탠도 5.7%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그로 인해서 보잉 6.5% 빠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5.9% 빠지고 델타항공도 4%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모두 다 관세에 연결돼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자동차주도 급락합니다. 아까 테슬라 4% 하락했다고 했죠. GM도 4%로 하락하고요. 그나마 나스닥과 다우와 S&P500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엔비디아가 1.6%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알파벳도 2.3%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을 그나마 방어해줬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다우는 이 차트가 나올 수 없는 게 나왔습니다. 오늘 밤을 봐야 되겠지만 원래 하락 이격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항상 이게 만약에 오늘 이렇게 갔는데 오늘 밤 만약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게 슈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원래 이런 차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고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 이격이 없는데 하락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급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언더슈팅이냐. 저는 기술적으로 언더슈팅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우가. 그렇지만 지난번 박스권 하단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지금 오늘 장중에 2.1% 빠졌습니다. 2.1%. 그리고 또 장중에 1.3%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하락 이격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0.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200일선을 살짝 이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차트가 정말 안 좋게 흘러가는 것만큼은 사실일 거라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연결하면 여기 딱 바닥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이제 하반 경직선 확보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우는 그게 지금 없죠. 네, 그 차트가 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데 한 번 더 나왔죠.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더슈팅인 확률을 좀 연어두고 한번 보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 종목들 중에서 이 테슬라 4% 빠졌는데요. 장중 얼마 빠졌냐? 8%가 빠졌습니다. 200에서 지지력. 제가 요 라인은 지켜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요 라인. 요 높이와 요 높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 높이와 그렇죠? 요거에 대한 저점. 요거에 대한 저점은 딱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하락이 마무리됐을 확률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보시면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3% 갔다가 플러스 4% 갔다 1%로 끝났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역할이 굉장히 컸던 흐름이었죠. 하지만 지난번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지 봐야 되겠죠. 딥시크 개파락은 메워졌지만 추가 상승에 실패한 그런 흐름이 있었죠. 이제 반등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반등의 가능성, 특히 나스닥과 다우의 종합지수 차트들이 추가하기 쉽지 않은 국면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러한 문제로 지금 벌써 미니 선물이 움직이는 거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아주 특이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걸쳐 있죠. 그렇죠? 역배열로 가던 차트가 다시 정배열로 가려고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저께 1464원 1원에 끝났죠. 전날 얼마였냐면 1463원 40전이었는데 약 2원이 빠져서 끝났었어요. 장중에는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1455원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주가는 별게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53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8원 정도가 또 내려온 상황이 됐죠. 그래서 환율은 일단 또다시 소강 상태 내지 하락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주가가 야간 선물이 지금 2.2포인트 올랐거든요. 야간 선물이. 이게 맞을 확률이 높죠. 이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장중에 3포인트 빠졌다가 다 도들리고 올라왔거든요. 이거로 보면 이제 미국과 다른 흐름이 선물에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을 것 같고요. 주가의 이 원달러가 다시 내려오는지도 오늘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견뎌냈고요. 어디 기관을 뜯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연기금은 그동안 매수를 했었잖아요.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클리 만기를 겨냥한 금융투자의 매도가 시장을 누르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연기금은 계속 받아주는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겠죠. 외국인들 매도가 현 선물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도 보시면 그저께 1조 6천, 지난주 금요일 1조 6천억 팔았는데 어제도 3,800억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목요일도 6천억이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요것만 해도 3조입니다. 그렇죠? 2조 2천억, 2조 3천억에다가요 2조 6,700억, 6,800억 정도인데 2조 6,800억. 근래만 3조입니다. 그래서 누계를 보면 1월달부터 누계를 보시면 외국인이 벌써 2조, 그 다음에 현물 4조 8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조 7천억 정도의 현물 매수했던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싹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황입니다. 작년 1월부터 누계를 좀 보면 차트상으로 봐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또 꺾였거든요. 여기서
기관을 팔고 외국인이 사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됐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사려 말았는데 모습이 나와야 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코스닥에 대해서만큼 외국인이 매수입니다. 예, 코스닥에 대해서만큼 외국인이 매수입니다. 요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코스피 대비 좀 더 강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시도했다라는 거죠. 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종가는 보합에 끝났는데요. 어저께 그런데 장중에 0.9%까지 올라섰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다시 시도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월에 H면 납품 시작되잖아요. 1분기 말이라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이 삼성전자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